멤버십 가입과 구독, 좋아요로 응원해주셔서 늘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이야기는요, 지금 금융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지각 변동에 관한 겁니다.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세계를 떠받치던 두 개의 기둥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공백, 그 진공 상태를 무려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주 치밀하게 설계된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어떻게 채워나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그림을 지금부터 한 조각 한 조각 맞춰보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깊게 파고 들어가 보죠. 오늘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두 개의 거대한 시대가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는지 그 현장을 목격하고요. 그 다음엔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야망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야망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보이지 않는 장벽은 무엇인지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년 동안 차곡차곡 쌓아올린 통합 솔루션을 낱낱이 공개하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합쳐서 거대한 그림, 그 빅픽처를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디지털 금융세계에서는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두 가지의 거대한 믿음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가 결국 디지털 화폐를 모두 통제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는 재단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주에 숨어서 모호하게 탈중앙화를 외치던 시대. 이 두 개의 낡은 기둥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그 붕괴의 현장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붕괴입니다. 바로 중앙은행이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던 꿈, 바로 CBDC, 즉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시대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나고요? 바로 우리가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상업은행들입니다. 이 은행들이 이제는 국가의 규제 아래서 직접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새로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이건 그냥 단순한 추측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에요. 저기 보세요. 홍콩에서는 HSBC나 스탠다드 차터드 같은 글로벌 거대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 공식 라이센스를 받는 걸 거의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또 보수적이기로 둘째가라마 서러울 영국 중앙은행마저도 한때 엄격했던 규제의 빗장을 콜고 이제는 금지가 아니라 관리의 시대로 넘어가겠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죠. 유럽은 또 어떻고요? 미카라는 법안으로 아예 은행들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깔아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가 직접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거 포기하고 그 권한을 민간은행에게 의도적으로 넘겨주고 있다는 사실. 국가는 이제 경기장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아니라 규칙을 만들고 경고를 주는 심판의 역할을 하겠다는 명확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바로 그와 똑같은 시간에 암호화폐의 산업의 근간을 이루던 구조 그 자체가 와르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과거 이더리움 같은 초기 프로젝트들이 규제를 피하고 또 우리는 탈중앙화되어 있다고 보여주기 위해서 방패막이처럼 사용했던 비영리 재단이라는 모델 말이죠. 이제는 그게 그저 허울 좋은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중앙집권적이라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문구가 모든 상황을 압축해서 보여줍니다. 업계 최고의 투자사 A16C의 마일스 제닝스가 내린 선언이죠. 암호화폐에서 재단의 시대는 끝났다. 그는 이제 재단이 탈중앙화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발전을 가로막는 마찰을 일으키고 성장을 방해하고 권력을 소수에게 집중시키는 장애물이 되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미래가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선을 긋죠. 바로 눈에 보이는 실제 제품과 인프라를 만드는 투명한 영리 기업의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바로 이더리움 재단 스스로가 백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3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내면서 우리는 이더리움의 지배자가 아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 즉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의 꿈도 재단이 중심이 된 생태계도 모두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지금 그 누구도 주도권을 잡지 못한 거대한 권력의 공백, 말 그대로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명확해집니다. 이 거대한 공백을 과연 누가 채울 것인가?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월스트리트, 전통 금융의 거인들이죠. 그들이 지금 어떤 거대한 게임을 시작했는지 다음 장에서 그들의 야망을 직접 확인해 보시죠. 월스트리트의 새로운 야망은요, 아주 단순하면서도 동시에 어마어마하게 거대합니다. 바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토큰화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주식, 채권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미술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자산을 블록체인 위로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이건 더 이상 일부 기술자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직접 나서서 토큰화는 투자의 민주화다라고 선언할 만큼 이제는 월스트리트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략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돈도 있고 토큰화할 자산도 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난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이 새로운 금융 세계를 건설하기 위해 전속력으로 달려가던 그들은 갑자기 눈앞에 나타난 거대하고 보이지 않는 벽에 정면으로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 거대한 벽은 바로 KYC와 AML이라는 두 개의 짧은 약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고객 확인 제도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이죠.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제도권 금융기관에게 거래하는 상대방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그냥 하면 좋은 일이 아니라 단 한치의 타협도 불가능한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법적인 의무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슬라이드가 월스트리트가 마주한 핵심 딜레마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존 암호화폐 세계의 근간을 이루는 익명성, 그리고 가짜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는 그 자유로움이 규제를 받는 제도권 자본에게는 근본적으로 독과 같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은행이 법적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수많은 디지털 유령들에게 자신들의 토큰화된 주식이나 채권을 판매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이 직접 자신들의 연례서안에서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이 거대한 토큰화 비전을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병목 현상은 기술도 자본도 아닌 바로 신뢰할 수 있는 신원 확인 시스템의 부재라고 말이죠. 그들 스스로가 문제를 정확히 진단한 겁니다. 자,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심에 있는 질문입니다. 수조 달러 규모의 토큰화된 자산을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은 다 갖췄는데 정작 그것을 합법적으로 구매해줄 신원이 확인된 글로벌 시장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월스트리트가 지금 이 순간 마주하고 있는 거대한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병목 현상의 실체입니다. 이제 시선을 완전히 다른 곳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유행이나 가격을 쫓는 대신 지난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바로 이 신원 확인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온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파이 네트워크의 통합 스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또 하나의 암호화폐가 아닙니다. 신원, 자본 및 유틸리티, 그리고 컴퓨팅이라는 세 개의 층으로 정교하게 설계된 통합 솔루션이죠. 각 구성 요소를 하나씩,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기동, 신원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770만. 이것이 바로 모든 이야기의 핵심 열쇠입니다. 17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미 아주 엄격한 KYC, 즉 신원인증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실제 메인넷으로 이주를 마쳤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입자나 대기자 명단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신원이 완벽하게 검증된 개인들로 이루어진 거대한 글로벌 네트워크인 셈이죠. 파이코어 팀은 이 거대한 신원인증 네트워크를 하나의 서비스, 즉 서비스형 KYC, KAS로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건 마치 규제를 준수하는 고속도로 톨게이트처럼 작동한다는 뜻입니다. 월스트리트의 은행과 기관들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의 유저를 처음부터 모집하고 또 일일이 검증하는 엄청난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이미 만들어진 이 톨게이트를 통해 합법적으로 그리고 안전하게 웹3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기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생태계가 어떻게 내부 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투기가 아닌 실제 유용성을 만들어내는지 그 비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주 강력하게 설계된 유동성 흡수 엔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엔진은 크게 세 가지 장치로 작동합니다. 첫째, 런치패드는 새로운 앱들이 자금을 모을 때 사용자들이 파일을 30일 동안 묶어두게 만듭니다. 이건 단기적인 가격 변동성을 줄여주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죠. 둘째, 새로운 스마트 컨트랙트는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투기적인 기능이 아니라 구독 결제나 앱 내 구매 같은 실제 비즈니스에 초점을 맞춰 꾸준한 수요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실제 작동하는 제품 우선이라는 확고한 철학이 깔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돈 놓고 돈 먹는 게임이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가치를 느끼는 진짜 경제를 먼저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둥입니다. 바로 컴퓨팅 파워죠.
전 세계 커뮤니티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활성 노드의 수가 무려 42만 개가 넘습니다. 이 숫자만으로도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의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 중 하나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42만 개가 넘는 노드가 단순히 거래 장부를 기록하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 거대한 네트워크에 남는 컴퓨팅 파워를 모아서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인공지능 AI를 훈련시키는 것과 같은 아주 복잡한 연산에 활용하는 실험이 진행 중입니다. 다시 말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노드들이 하나의 거대한 분산 슈퍼컴퓨터가 되는 셈이죠. 그리고 여기에 자신의 컴퓨터 자원을 제공한 기여자는 온체인에서 직접적인 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이 다 맞춰졌습니다. 한쪽에는 신원 확인이라는 거대한 벽에 막혀서 옴짝달싹 못하는 월스트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그 벽을 허물 수 있는 신원, 자본, 컴퓨팅이라는 세 개의 기둥을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묵묵히 만들어온 파이 네트워크가 있죠. 이제 이 둘의 필연적인 충돌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마지막 결론을 확인해 볼 시간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시죠. 이건 마치 자물쇠와 열쇠처럼 너무나도 완벽하게 딱 들어맞습니다. 월스트리트가 규제를 준수하는 글로벌 사용자가 필요하다고 외치면 파이는 1770만 명의 KYC 인증 유저가 바로 여기 있다고 답합니다. 월스트리트가 합법적인 시장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파이는 KAAS라는 잘 닦인 톨게이트를 이미 만들어뒀다고 하죠. 월스트리트의 모든 필요에 대해 파이는 이미 완벽한 공급을 준비해둔 셈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의 거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겁니다. 일반 대중들이 그래서 언제 상장되나 가격이 얼마까지 갈까에만 온통 집중하는 동안 진짜 스마트머니, 즉 거대 기관 투자자들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규제를 준수하는 인프라는 완벽하게 완성되었는가? 검증된 사용자 네트워크의 실제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격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배관, 그 인프라의 가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난 몇 년간의 시간을 지연이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 시간은 건설의 시간이었습니다. 단기적인 투기성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한 것이 아니라 월스트리트가 이제 와서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게 된 글로벌 금융 터미널을, 그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있었던 것이죠. 가격은 그저 나중에 따라오는 결과일 뿐 이 인프라 자체가 바로 진짜 메인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던 A16G의 그 날카로운 선언을 기억하십니까? 재단의 시대는 끝났다고 했죠. 파이는 처음부터 비영리 재단이라는 낡은 모델이 가진 문제를 완벽하게 회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셜체인이라는 투명한 영리 기업에 의해 개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규제 시대와 기관 파트너들이 앞으로 요구하게 될 가장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바로 그 구조인 셈이죠. 네, 우리는 낡은 시스템의 붕괴부터 새로운 금융제국의 야망, 그리고 그 앞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병목 현상,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 이미 준비된 해결책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단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파이가 과연 언제 낡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될까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세계 최대 금융기관들이 주도하는 새로운 금융세계가 자신들의 미래를 열기 위해 파이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과연 언제쯤 깨닫게 될 것인가?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